근데 이 다비드 랴랴라는 발음 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거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팀을 응원하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응원해요. 야구로 팀을 응원한다는 게 하나이글스라는 게 문제긴 한데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보다는 선수를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사실은 누구나 다 생각하실 손흥민 선수예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팬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20년에 피파 푸스카스상 받는 거 보면서 와, 우리나라 선수가 저렇게 스피드로 다 뚫을 수가 있구나. 되게 신기하면서 봤거든요. 그때 정말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팬이 됐는데요. 이게 팬 되는 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이 보이면서 그냥 그때부터 그게 좋아지면서 계속 보게 되면 그게 팬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이글스도 저 어렸을 때는 빙그레였는데 그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게 되니까 빙그레가 강팀이구나. 이래서 계속 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팬이 됐는데 어느샌가 완전히 약팀이 되었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와, 대박인데? 이러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아실 장면인 것 같긴 한데 2020년에 푸스카스 상 받은 거 그 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저 때 제가 알기로는 박지성 선수가 직관 갔던 경기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가 나오나? 옛날에 박지성 선수 경기 보면서 박지성 선수가 잘하긴 했지만 사실 뭐 룬이라던가 호날두라던가 그렇게 스피드로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선수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팬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운동 능력보다는 머리가 더 좋은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엥? 웬 머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지만요. 사실 축구 경기 보다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빠르기는 한데 손흥민 선수보다 빠른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른 팀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은바페 선수가 있고요. 같은 팀에서만 봐도 브레넌 존슨이나 아니면은 판더펜 같은 선수는 손흥민보다 조금 더 빠르기는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빠르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보다 빠른 선수들이 사실 많기도 해요. 물론 2020년에 푸스카스상 받을 때 저 때는 정말 스피드로 다 제쳐버렸지만요. 사실은 보다 보니까 번니가 스피드가 조금 느린 팀이기도 했고요. 상대팀도 뭐야 이러다가 당한 게 좀 있어요. 저런 장면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장면이잖아요. 거의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상도 받았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까 머리가 좋다고 한 이유가 오프 더 볼이라고 하는데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처음에 토트넘 왔을 때는 오프 더 볼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오프 더 볼이 사실 거의 세계 정상급인 것 같아요. 일단 올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해리 케인이 이적을 하면서 스트라이커 자리가 비게 되거든요. 보통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꾸준히 뛰어왔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스트라이커는 최전방에서 플레이를 하고요. 좌측 윙어는 최전방보다는 한 칸 밑에서 좌측에서 플레이를 해요. 최전방은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사실은 수비수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거기 키 큰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딩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몸싸움이 좋아야 돼요. 해리 케인이 그 부분에서는 딱이었죠. 물론 최전방 스트라이커도 스피드가 빠르면 좋기는 할 텐데요. 몸싸움이 안 되면 최전방에서 활약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측면 쪽은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요. 키 큰 선수들보다는 빠른 선수들이 좀 많이 뛰어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좋은 편이지만 몸싸움은 다소 좋지가 않거든요. 헤딩은 매우 못하는 편이고요. 키나 체격 조건 자체가 사실 외국 선수랑 비교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헤딩을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몸싸움을 좀 피하고요. 헤딩하는 것도 잘 못해요. 이렇게 헤딩하려고 점프 뛸 때 눈 감고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전방보다는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나
윙으로 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리 케인이랑 손흥민이 같이 뛰는 게 조합이 정말 좋았던 게요. 해리 케인은 몸싸움도 잘하고 킥도 잘하고 헤딩도 잘하는데 스피드가 조금 아쉬웠고요. 반면에 손흥민은 몸싸움은 좀 아쉽지만 빠르고요. 골 결정력이 좋았기 때문에 케인과 손흥민이 정말 잘 맞았어요. 근데 그런 해리 케인이 떠나다 보니까 이번 시즌 토트넘은 사실 시작할 때 정말 암울하게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는 몇 년 후를 보자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바뀐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공격적인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감독 생활을 해왔던 게 호주나 일본 이런 곳이었고, 유럽은 최근에 스코틀랜드에 들어와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진짜 몇 년 안 돼요. 한 2년 정도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을 토트넘 감독으로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때 팬들이 난리가 났었죠. 뭐 저런 거 데리고 오냐고.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우승하고 와가지고 실패한 감독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도 팬이었지만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대감도 없었고요. 그리고 바뀐 선수들을 살펴보아도요, 첫 번째 골키퍼가 바뀌었어요. 요리스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비카리오라는 골키퍼로 바꿨는데요. 엠폴리에서 주전을 차지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예요. 세리에 A에 칼리아리라라는 팀이 있는데 그게 원래 소속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렉시오 크라노라는 선수한테 밀려 있었어요. 근데 이 크라노라는 선수가 재수없게도 이탈리아에서 괴물 유망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던 골키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전 자리를 잡기가 힘들었죠. 주전이 되려고 엠폴리로 임대를 갔었고 거기서 1년 잘했단 말이에요. 토트넘도 비카리오보다는 지금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다비드 라야라는 골키퍼가 있거든요. 그 골키퍼에게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 다비드 라라라는 골키퍼가 원소팀이 브랜드포드인데 거기서 워낙에 비싸게 불렀거든요. 계약 기간도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워낙에 비싸게 부르니까 토트넘이 계약을 하려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비카리오랑 하게 된 거예요. 가격이 거의 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포드는 팔 데가 없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보고 있다가 아스날한테 팔았죠. 물론 지금 보고 있을 때 다비드 라야라는 골키퍼가 비카리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금액이 반도 안 되고요. 비카리오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정말 잘 영입한 케이스가 되었거든요. 가격 생각하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맨유에서 오나나를 엄청 비싼 돈에 데려갔지만 사실 지금 더럽게 못하고 있거든요. 골키퍼가 발밑이 좋아서 패스를 잘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선방이 많이 약해서 계속 골 먹고 있어요. 근데 비카리오는 발밑이 오나나 수준은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 선방을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요리스 전성기 때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데리고 온 선수가 미키 판터펜이라는 젊은 수비수거든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 빨라요. 거기다가 왼발에다가 발밑까지 좋아요. 그래서 빌드업도 잘하거든요. 키가 193인데 제공권이 생각보다는 조금 문제라는 평이 있었어요. 22세의 젊은 선수지만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에서 주전을 잡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검증이 조금 덜 돼서 가격이 조금 낮았어요. 원래 저러다가 못하는 선수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리버풀이랑 토트넘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리버풀에서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발을 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토트넘에 왔거든요. 이 종류는 하나로 한 660억 정도 돼요.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요. 요즘에 왼발 센터백 가격이 워낙에 높아요. 일단 왼발 센터백이 귀하다 보니까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제 생각에 한 1, 2년만 더 잘했으면 가격이 한 두세 배는 그냥 뛰었을 거예요. 아마도 잘한 게 1년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심하게 붙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거든요. 왼발에 저렇게 빠른데 저 가격이면 싼 거예요. 포지션이 다르긴 하지만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붙다 보니까 가격이 1,500억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젊고 유망한 선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망주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리고 우도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영입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팀에서 1년을 더 뛰고요. 그리고 오래 넘어왔거든요. 왼쪽 풀백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제임스 매디슨이거든요. 레스터 시티에서 뛰어서 상당히 친숙한 선수죠. 매디슨 같은 경우에는 팀이 2부로 강등이 되면서요, 그렇게 되면 팀이 돈이 모자라져요. 그래서 선수를 팔거든요.
근데 당시에 메디슨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에서 대충 한 660억 정도에 영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메디슨이 토트넘 넘어와서 하는 활약을 보고 있으면 거의 리그 정상급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영입생들을 이야기를 했냐고요? 새로운 감독의 전술이랑 이 영입생들이 잘하면서 지금 현재 토트넘이 1등으로 올라섰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약점이 많고요. 아직까지는 8게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끝났을 때 1등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일단 지금 토트넘은 선수단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메디슨이라던가 손흥민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뭐 판더펜이라던가 이런 선수들 부상당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경기력이 그대로 수직하락하거든요. 어쨌든 해리케인이 우승하고 싶다고 떠난 걸 생각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죠. 왜 우주의 기운이 손흥민한테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해리케인이 나가고 최전방 공격수에 히샬리송을 세우고요. 좌측 윙어에 손흥민을 세웠거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손흥민은 계속 그 위치에서 뛰었고요. 손흥민은 헤딩이 조금 약했고 히샬리송은 헤딩을 좀 해요. 그리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도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뛰는 자원이에요. 물론 뭐 윙어로도 뛰다가 스트라이커로도 뛰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그렇게 많이 뛴 적이 없고요. 히샬리송은 그거에 비하면 최전방 공격수로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히샬리송한테 최전방 공격수를 맡겼는데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정말 더럽게 못했어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한테 최전방 공격수를 세웠는데 그 경기에서 바로 해트트릭을 해버렸어요. 해트트릭도 해트트릭인데 경기 내용이 좋았거든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헤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스트라이커 자리에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고립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줬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발로 골 넣고서 막 이런 거를 되게 잘했어요. 정말 지능적으로 영리하게 플레이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히샬리송은 사실은 거의 지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주의 기운이 정말 손흥민한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트넘이 아니라 왜 손흥민한테 우주의 기운이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토트넘이 좋은 거기도 하지만 손흥민도 이제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에 가서 주전 경쟁을 하느니 사실 남아서 레전드 대우받는 게 제 생각에는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선수 생활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자르도 그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레알 가자마자 그대로 망했잖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팀을 바꿨을 때 위험도가 좀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해리케인이 나가면서 팀 자체가 당연히 손흥민을 위주로 뭉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죄다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고 죄다 젊은 선수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오래 있던 선수들이 못해요. 다이어라든가 요리스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장을 맡을 게 손흥민밖에 없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성적은 사실 아무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케인이 있을 때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팀이 잘 나가면 당연히 손흥민에 대한 평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운 좋아서 올해 정말 리그 우승이라도 해버리면 진짜 케인과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토트넘 내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반대로 갈릴 수도 있거든요. 손흥민이 그동안 잘해왔기는 하지만 사실 개인 기록이 해리 케인이 훨씬 더 좋아요. 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L에서 넣은 골이 역대 2등이란 말이에요. 손흥민 같은 경우에 한 20위권에 있거든요. 거의 한 2배 차이 나요. 근데 케인이 떠났는데 만약이라도 우승을 시켰다? 뭐 이거는 평가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사실 우승이 아니라 꾸준히 한 2, 3년만 더 잘해줘도 평가가 역전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해리 케인이 빠지면서 지금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자리로 갔잖아요. 히샬리송이 좀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히샬리송이 더럽게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이 지금 스트라이커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로 뛰는 게 골을 더 많이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골대에서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케인이 있을 때는 케인이 손흥민한테 패스를 많이 해주기도 했지만요. 사실 본인도 득점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본인이 슈팅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절대 패스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이 뛰고 있는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슛도 슛이지만 패스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스가 손흥민한테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골이 케인이 있을 때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다가 팀 성적까지 더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케인이 억제기 아니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케인이 억제기라기보다는 지금 토트넘이 모든 게 다 터졌어요.
사실 저렇게 영입한 선수들이 죄다 잘하는 게 거의 힘든 케이스거든요. 근데 올해 영입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거기다 손흥민도 주장이 돼서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 시즌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